하지만 저는 안 앉을 거라는 거. 왜? 아무리 편해도 앉는 것보다는 자빠지는 게 훨씬 편합니다. 명상은 행복하려고 하는 거고 편하려고 하는 거지 힘들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무슨 내가 부귀 영화를 보려고. 그래서 누워서 하고 정신 집중하는 것만 하면 됩니다. 아주 간단한 거예요. 사실 명상이 대단할 게 없습니다. 그렇게 뭐 대단할 게 있으면 제가 이렇게 살겠어요? 그래서 대단할 거는 없어. 하지만 뭐가 있냐면 사람이 안 죽으니까 뭔가를 배우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이 들면 점점 나이가 들면서 이제 두 가지, 제가 책에도 그런 얘기를 썼거든요. 두 가지가 중요하거든요. 하나는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 그건 이제 조금 젊은 분들 얘기인 거고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덜 받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를 이기는 거죠. 멘탈을 강하게 하고 자존감을 높이는 게 명상의 하나의 핵심 중에 하나예요. 명상이라고 하는 게 나를 중심으로 어떻게 보면 우주를 돌리는 이게 똘틱의 세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존감이 굉장히 강해져요. 그래서 저한테도 이렇게 뭐 악플 달고 우리 기스도 안 납니다. 악플 다는 사람들에게 언제나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회수를 올려주는 악플 달아주시는 분들,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악플을 달아줄수록 당신들은 일단 내 거를 보고 기분이 나빠서 악플을 달지만 악플을 달면서 시간을 한 번 더 빨린다 나한테. 당신은 2배의 손해를 보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스트레스 자체를 안 받아. 그게 자존감이 강한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남을 얼마나 의식하느냐와 관련된, 그래서 일단 자존감, 근데 자존감만 강하면 주변에 민폐를 끼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효율성이라고 하는, 좀 명상을 하면 머리가 좋아진다.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제가 해본 바로는 몰라요. 뭐 엄청난 뭔가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제가 중학교 때부터 이 바닥에 들어와가지고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머리 안 좋아집니다. 그리고 제가 머리 좋아지는 거 알고 싶어가지고 굉장히 많이 찾아봤거든요. 안 좋아져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주리반특. 깨닫기 전에도 계속 그러니까 2줄 외웠고, 시 2줄 외웠고, 깨닫고 나서도 2줄 외웠어요. 그러니까 머리 좋은 거랑은 관계가 없어요. 단, 효율성이 좋아져요. 조금의 효율성. 그래서 효율성이 좋아지면, 머리가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컴퓨터로 얘기하면 가끔씩 우리가 청소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컴퓨터 하드웨어 청소 말고 소프트웨어도 청소를 하잖아요. 그래서 불필요한 거는 삭제하고 그다음에 이상한 거 깔렸나 이렇게 봐가지고 쭉 날리고 이렇게 파일 정리 같은 걸 하잖아요. 그리고 공간 확보를 해주고 그러면 애가 좀 낫죠. 그리고 정 안 되면 뭘 하냐면 다시 깔죠. 아니 이게 지금 여러분이 연세가 드셔서 그래. 다 그렇게 해요. 컴퓨터 쓰는 사람들. 그래서 그렇게 하면 낫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성능이 좋아졌느냐, 뭐 업그레이드를 했느냐, 그건 아니고. 그래서 그 정도 좋아져. 그 정도 좋아져. 그러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잘 웃으면 얼굴이 이뻐져요. 아니에요. 원판이 바뀌는 건 아니고 그냥 조금 그 차이. 크게 막 이렇게 될 수 있다. 그거 없어. 그거 없어. 그런 정도야. 아무래도 잘 웃어서 이게 이미지가 좀 부드럽게 되면, 그 낫겠죠. 그래서 효율성 제고가 된다. 그리고 되게 재밌는 거는 뭐가 있냐면, 효율성 제고만 갖고도, 주변 사람만 이기면 돼. 그러니까 내가 이겨야 될 사람은,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이 아니야. 내 주변에 나랑 비슷한 같은 쩌리들 중에서 이기느냐의 관계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그것만 이기면 돼. 내 주변 사람만. 그러니까 이게 효과를 발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막 압도적으로 막 능력치가 쫙 신장이 되고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 얘기 있거든요. 사마천의 사기에 보면 명만은 아주 대단한 말은 채찍의 그림자만 보고도 굳이 안 맞고도 뛴대.
그러니까 말이 뛰다가 힘들면 이렇게 채찍을 치잖아요. 근데 때리려는 신용만 딱 해도 벌써 탁 더 빨리 속도를 낸대. 그래서 안 맞는데. 과학적으로는 구라였고요. 말은 맞기 전에는 판단을 못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그런 말도 있겠지. 나는 그런 생각은 해요. 진짜 우리가 말을 다 조사한 건 아니잖아. 그런 거 있잖아요. 달에서 보이는, 인류 유일한, 어떻게 보면 인공물, 만리장성. 예, 구라였고요. 인공위성에서밖에 안 보이잖아요. 달에서 절대 안 보이잖아요. 우리가 달에 그거를 볼 수 없듯이. 예, 우리가 달에 있는 지형을 우리가 못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달에서도 똑같이 안 보인다는 거거든. 하지만 볼 수 있는 사람도 있겠다는 싶어. 시력이 한 10.0 되는 사람이 있으면. 이게 무슨 개소리인가 싶긴 하겠지만, 몽고 같은 데서는 실제로 시력이 5.0, 6.0이 있으니까, 유사이래로 몽고 사람을 다 조사하면, 10.0도 있을 수 있겠지. 그럼 볼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거야. 하지만 그걸 기준으로 맞춰서 우리가 목적으로 정해서 갈 수는 없어. 그러니까 사업하는 사람이 성공하려고 나는 일론 머스크처럼 될 거야. 금생에는 안 되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목표를 잡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 주변 사람들을 상대로 하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이게 이제 젊은 사람들에게 효율성.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임용고시 같은 거 있어요. 1년에 한 번씩 선생님 되는 시험.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시험을 보면 제가 늘상 하는 얘기 있어요. 미안한 얘기인데 진짜 머리 좋은 애들은 4학년 때 됩니다. 대학 4학년 때. 4학년 때 되고요. 그 다음에 한 4번 떨어졌으면 약간 다른 진로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게 아닌가? 이 생각은 조금은 해봐야 돼. 그럼 한 10번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난리 나는 거예요. 이게 죽도밥도 안 돼요. 그리고 아예 내가 안 될 것 같은 애들은 아예 포기합니다. 그런데 왜 애들이 계속 몇 번씩 떨어지면서도 그 노량진에서 컵밥을 먹고 있느냐?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조금만 하면 올라갈 것 같은데, 이게 이러니까 이게 희망 고문을 당해가지고 1년에 한 번씩 계속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맞잖아요. 효율성만 좋아지면 이게 된다니까. 이게 되면 걔는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제 젊은 사람들에 대한 얘기였고요. 여러분의 대부분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다 갈 때까지 갔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과 관련된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이거를 왜 앞에서 얘기했느냐? 해당 사항이 적기 때문에 짧게 얘기를 했고 이제 조금 더 길게 사가서 왜 명상을 배워야 되느냐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가장 큰 이유는 안 죽으니까입니다. 죽으면 안 배워도 됩니다. 빨리 죽으면 안 배워도 됩니다. 2030년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남자가 84세, 여성이 평균 기대 수명입니다. 여성이 90세입니다. 그래서 쉽게 안 죽는 사회가 펼쳐진 겁니다. 제가 그런 얘기 하는데, 오래 사는 거는 참 좋은데, 지금은 노년만 무진장 길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가 길어지면 100살이 아니라 1000살을 살아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대에서부터 30대까지가 쫙 늘어서 1000살을 살아요.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은 사근 기간만 이렇게 길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노인분들이 흔히 자기네들끼리 위로하는 이 삿된 말이 있습니다. 삿된 말이. 그게 60부터 청춘이라는 동. 젊은 사람은 절대 그 말 안 써. 그게 다 작은 사람들끼리 자기들 위로하려고. 옛날에는 지금 60이 예전으로 치면 한 40이야 이러면서 자기네들끼리만 그 얘기를 해. 그때 60이 지금도 60이거든요. 그리고 60은 이미 간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실존적으로 인지를 해야 돼. 어쩔 수가 없어요. 그냥 오래 살 뿐인 거지 실제로는 기능 자체가 좋아지느냐? 그때도 아마 그러니까는 우리 조부님 정도 세대, 그러니까 예전 그때 한 70 정도에 돌아가시던 그 시절에도 아마 40대 노안 시작됐을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40대 노안 시작됐을 겁니다. 기억해 보시면.
맞잖아요. 약을 잘 먹고 뭐 몸에 좋은 걸 먹으면 폐경이 조금은 늘어날 수는 있을 거야. 하지만 큰 차이 없을걸? 70까지 생리합니다. 그러면 그 말이 맞아. 60이 40이에요. 맞아. 70까지 생리할 것 같아? 아니에요. 벌써 끊겼어. 벌써 끊겼어. 너무 적나라한 얘기를 하지. 근데 그거를 속이면서 가려고 하면 문제가 심각해진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냥 늙었고 늙은 상태에서 어떻게 행복할까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에요라고 부정을 해서 해결될 수 있으면 부정을 하면 좋아요. 근데 아니에요라고 한다고 해서 바뀔 건 없어. 머리카락이 다시 날 것 같아요? 그냥 뽑힌 그 머리카락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화장품을 아무리 발라도 안에 주름이 생기는 건 어쩔 수가 없다. 그거 봐봐. 여배우들 예전에 잘 나가던 여배우들 지금 80, 90 돼가지고 이렇게 사진 한번 보세요. 그러면 이게 그 당시 주름 잡던 배우구나. 제가 그래서 전에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유지인이 요실금 팬티를 선전할지는 몰랐다. 그리고 저 누구야? 어맹난 같은 분이 그렇게 막 이렇게 약간 푼수같이 아침마당에 나와서 계속 이렇게 떠들고 있을 줄 누가 알았어. 한때는 진짜 잘 나가던 배우들인데, 맞잖아요? 그래서 세상은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그게 다 비극이냐?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변해가는 시점에서도 행복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가족 제도는 붕괴됐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분들이 여러분을 뭘 어떻게 해줄 거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상 하는 얘기 있어요. 이 세상에는 연세가 들면 두 가지의 독거노인이 있다. 혼자 사는 독거노인, 그 다음에 같이 사는 독거노인. 같이 사는 독거노인은 부부인데 따로 움직여. 그리고 밥 먹을 때 잠깐 보고 그다음 따로 움직여. 그리고 어떤 경우는 밥을 차려놓고 나가 한 사람이. 그래서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자기 주관이 안 서면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대해서 투자를 해야 되고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오래 사는 세월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유산소 운동만 하지 않잖아요. 근육 운동을 하잖아요. 저도 그걸 굉장히 이렇게 강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근육 운동할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런 걸 하고 오래 살기를 바라지 않는다. 우리는 그런 사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30이 지나면 근육이 1%씩 빠진다는 거거든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근육만 빠지겠어요? 정신도 빠진다니까요. 정신이 셉니다. 정신이 셉니다. 그래서 정신이 이제 뭐 기억력이 오락가락하고 그 정도가 아니고 단어가 잘못 나가고. 그러니까 제가 입 새는 거는 똑같이 샌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입이 샌다라는 게 뭐냐면 나이를 먹으면 어느 순간 흘리기 시작합니다. 흘려. 그리고 좀 그나마 아직 쌩쌩하면 흘렸을 때 바로 알고 처리를 해. 그리고 상태가 더 메롱이 되면 남이 나중에 지적해줘야 알아. 그거 뭐 묻었다. 그래? 근데 이미 벌써 말라 있어. 지가 흘린지도 몰라. 아니야. 그거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뵈면 흘리는 단계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갈참이에요. 그래서 그거 흘릴 때 말도 흘립니다. 그래서 단어들이 헛나가기 시작하고 이미지는 떠오르는데 뭐 배우 이러면 누구 이렇게 뭐 신성일 하면 신성일이 떠올라. 이미지는 딱 그대로 나와. 하지만 말이 안 나와.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사람 있잖아. 그만 하지 말고 단서를 달라고. 그래야 맞추기라도 하지. 뭐 맨발의 청춘에 나왔다든지 뭔가 단서를 하나라도 줘. 그래야 맞추지. 그 알지. 야 씨 그 정도 갖고 어떻게 알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신에서도 나가는 거고 그 다음 단계가 어떻게 나가는 거냐면 그걸 이제 다른 사람들이 단어들이 잘못되거나 이러면 지적을 해줘요. 지적을 해주면 고치는데 나중에는 안 고칩니다. 그냥 뻔뻔하게. 그래서 개떡같이 얘기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으면 되지? 이러면 더 상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게 다음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흘렸을 때하고 그건 이제 단어들이 잘 기억이 안 나고 그 다음에 단어가 잘못 나왔을 때 딴 사람이 얘기하면 아 맞네 내가 잘못 얘기했네 이렇게 하면 그게 흘리는 단계. 흘렸는데도 내가 모르는 단계가 되면 이제 승질을 내요. 지적을 받으면 애들이 이제 엄마 그거 잘못 얘기했는데 그러면 알아들었으면 됐지 뭘. 뭐 네가 못 알아들었냐? 이렇게.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연세가 어느 정도 되면 감정 기복도 심해집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걸 통제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뭐가 있냐면 그게 입만 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먹는 거나 말만 새는 게 아니고 정신도 샌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몸에 근육이 빠지듯이 입도 새고 정신이 새는 거예요. 근데 단 정신이 새는 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왜? 눈에 보이질 않거든. 몸이 아팠을 때는 사람이 금방금방 반응을 하거든요. 왜? 아프잖아. 하지만 정신적인 문제가 생기면 이게 그렇게까지 빨리 반응을 못 해요. 그리고 정신과 관련된 거는 말했을 때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게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 가장 무서운 질병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치매라는 생각을 해요. 동의하실 거예요. 어떻게 보면 치매가 제일 무서운 병이지. 가족들을 힘들게 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중풍을 맞거나 모든 뭐 이렇게 아픈 병을 맞았을 때 자기가 그거를 인지하기 때문에 빼짝빼짝 말라가면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죽어갑니다. 이렇게 옆에서 보고 있으면. 근데 치매는 반대입니다. 자기는 행복하고 주변 사람만 죽어가고 있지. 그래서 치매 걸리면 살쪄요. 무분별치에 도달한다니까.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 자기가 싼 거를 가지고 벽에 난을 친다니까. 갑자기 동양화를 이렇게. 그리고 어린 시절로 돌아가서 지점토 놀이를 하지. 근데 그걸 내가 싼 걸로 그걸 이렇게 퍼적퍼적 하고 있으니까 문제지. 이게 지금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명상을 배우지 않으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없어요. 지금 나오는 것들. 그래서 정신이나 생각에도 근육을 만들어서 마치 헬스장에 가서 근육이 덜 빠지게 하듯이 명상을 하면 근육이 안 빠집니까? 아니, 그런 생각은 안 합니다. 그렇지만 덜 빠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마치 헬스장에 가서 김종국이 아무리 운동해봐라. 나이를 먹어가면 걔도 근육이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열심히 해서 덜 이 각도를 이렇게 원래 내려갈 거를 이렇게는 만들 수 있을지 몰라도 이걸 이렇게는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아마 이게 가능하면 사람이 아니죠.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정신도 세고 있는 거예요. 정신도 세는 건데 그 부분을 이제 조금 막아내는 거죠. 그리고 이걸 안 배우면 이 기간이 너무 긴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보통 정년 퇴직 나이가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평균이 49살입니다. 49세. 49세를 하고 49세에 정년하시고 한 70까지 알바를 하십니다. 아니 그냥 그렇게 통계입니다. 이건 통계. 10년 전에도 49세였어. 계속 49.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 빠른 거지. 취직이 좀 늦은 사람 같으면 야 49에 나와가지고 저기 뭐가 되겠나. 먹고는 살겠나. 그리고 그 생각도 저는 들었거든요. 애 늦게 나면 49에 졸업도 못 시켜요. 애를. 아니 대학을 못 끝낸다니까. 야 그러면 난리 나겠는데. 이 생각이 불현듯 들었지만 일단 내일은 아니라는 거. 굉장히 고민은 되지만 피해 사무치는 고민은 아니었어. 금방 잊어지는 고민이야. 인간이라고 하는 게 보살이 아닌 이상은 남의 팔다리 잘린 것보다 내 손톱 밑에 가시 들어가는 게 더 아프거든. 참 묘한 거예요. 명상이라고 하는 게 자기를 조금 컨트롤할 수 있는 거를 배우면 나를 조절해서 타자에 대한 의지가 약해져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강할 때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뭘 해주는 거에 대해 상대적으로 이게 별로 눈치를 안 봅니다.
그런데 내가 약해질수록 다른 사람들에게 되게 찝쩍거리는 범위가 훨씬 넓어져요. 그거 아세요? 혹시? 그래서 어른들일수록 잔소리, 쓸데없는 잔소리, 저걸 굳이 해야 되나? 옆에서 보고 있으면 저 얘기를 뭐하러 하지? 라고 하는 얘기를 계속 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관심을 받고 싶은 욕구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말함으로 인해서 더 주변에 사람이 없어지죠. 현실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약자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남성분이나 여성분들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봐봐. 자기가 젊었을 때는 조카애가 와가지고 게임기 갖고 게임을 하고 있더니 스마트폰 갖고 뭘 보고 있어. 그러면 잠깐 이렇게 이거 뭐냐? 이러고 바로 끝내. 자기 일해. 어른이 되면 그걸 하지도 않아. 할아버지 정도 되면. 근데 자꾸 그걸 찝적여. 야, 그거 재밌냐? 어쩌냐? 이러면서 끊임없이 찝적여. 옆에서 보고 있으면 더럽게 없어 보이거든? 그 행동을 계속 반복합니다. 상대가 짜증을 내고 있는데 그게 자기중심이 약하기 때문에 주변 관심들에 대해서 자꾸 생각을 하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명상을 하면 자기 중심이 서는 거예요. 맹자에 보면 그 얘기가 있어요. 나이 40에 부동심,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다.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육상산이가 한 우주가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우주다. 그 얘기가 뭐냐면 우주는 나를 중심으로 돌아간다. 싸가지 바가지지. 근데 그런 사람들은 멘탈이 안 무너져요. 일론 머스크도 그런 과거든. 욕 더럽게 먹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계속 트위터에 뭘 올려. 그래가지고 욕을 바가지로 먹어. 그런데 그 사람한테 그 데미지가 박히느냐? 안 박힙니다. 그 기스도 안 납니다. 기스 나는 사람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은 그런 행동을 안 해요. 똑같이 부자라도 그런 행동 안 하고 그냥 조용히 살잖아. 근데 그걸 즐기는 사람이에요. 이제 관종들의 특징이 남이 씹는 걸로 스트레스 안 받아. 근데 명상을 하면 그게 강화됩니다. 일반인도. 그리고 그렇게 내가 중심이 서야 이 세상에서 가장 멋있는 사람은 내 중심이 서 있는 사람이 멋있어요. 멋있어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게 되죠. 사람이. 나이를 먹을수록 어떻게 보면 중형차 같이 돼야 돼. 롤스로이스 같이 돼야 되는데 나이를 먹으면 티코처럼 되죠. 그래서 자꾸 날아가려고 그래. 이게 실제로는 이렇게 하면서 저 비싼 차일수록 이렇게 깔아앉거든요. 고속을 그게 시내 달릴 때는 모르잖아요. 근데 이렇게 고속으로 딱 전환했을 때 그게 비싼 차하고 싼 차가 느낌이 나거든요. 비싼 차는 싼 차는 약간 비행기 같은 느낌이 나죠. 이게 날아가나? 뭐 이런, 커브 때도 상당히 이렇게 몸을 움직이게 해주지. 너무 한 자세로 있으니까 차가 몸을 움직이게 해주거든? 근데 비싼 차는, 커브구나. 이렇게. 그냥 인지만 하면 돼. 그리고 달려보면 이게 다르죠. 근데 연세가 드시면 사실 그렇게 가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누가 나를 봐줄 거야 라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내 중심을 세워야 돼 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치매와 관련해서도 정신훈련을 계속하면 여러분도 그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경로당 가서 고스톱 치는 것도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생에 타짜로 태어날 분들 진짜 많지. 우리나라에. 고스톱만 한 20년 치고 있다. 그리고 또 그걸로 싸우잖아. 그거 몇천 원도 안 되는데 판돈이 다 해봐야 몇만 원인데. 그래 살인사건 났었잖아. 그 몇 년 전인가 그 싸움 붙어가지고 농약 넣어서 먹여버려가지고 아니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런 게. 그래서 이게 인생인가 싶고, 연세 들어가지고 무슨 환갑 넘은 분들이 고스톱 몇백 원짜리 고스톱 치다가 사람을 죽이고,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건가?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 우발적으로 뭐 너무 화가 나서. 근데 사인 왜 죽였어요? 점백 고스톱에서 잃어서요. 이거
집안 대대로 쪽팔리다. 어디 가서 말도 못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자기 스스로 놀 수 있는 그리고 명상이라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메타버스입니다. 자기 안에서 하나의 세계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의 세계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어진다. 라는 정도 기본으로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방법적인 얘기를 해드릴게요. 길게 뭐 얘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이게 1박 2일 해도 다 해봐야 한 10시간밖에 안 돼요. 여러분과 제가 같이 있을 시간 한 10시간. 그리고 제가 또 말 못해서 죽은 귀신이 몇 명이 이렇게 어깨에 앉아 있어가지고 말을 더럽게 많이 하거든. 아, 나는 원래 그런 성격이 아닌데. 그래서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방법은 보통 3단계로 얘기를 해요. 그게 조신, 조식, 조심 이렇게. 조신이 뭐냐면 몸을 어떻게 하느냐와 관련된 거예요. 근데 그냥 앉아보세요. 저는 앉는 걸 싫어합니다. 명상을 할 때 앉는 거는 안 하는데 그냥 그래도 앉는 거 기본만 가르쳐 드릴게요. 아, 어떻게 한다더라 라는 것만 기본만 가르쳐 드릴게요. 왼다리를 안쪽으로 넣고 이 왼다리를 최대한 벌려서 넣는 거예요. 그래서 발 뒤꿈치가 내 몸 가운데쯤으로 온다 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해서 약간 깔고 앉아봐. 살짝 깔고 앉아봐. 깔고 앉으면 안 됩니다. 깔고 앉듯이 해서 뒤로 몸을 밀면 돼요. 그리고 오른 다리를 거기에 그 다리 위에다가 이렇게 복숭아뼈나 안 그러면 발뒤꿈치를 맞춘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최대한 벌리거든요. 그렇게 해서 살짝 올렸다가 앞으로 떨어뜨려. 그런 자세가 앉았을 때 가장 어떻게 보면 내 몸을 잡아주면서 그나마 편안한 자세. 앉는 건 참고로 말씀드리면 바닥에 앉는 건 절대 안 편합니다. 제가 장담하는데 절대 편하지 않습니다. 이거 앉아서 편해요라고 하면 진짜 죽도록 했거나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이 집만 했거나 뭐 이런 사람 아니면 절대 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다 입식 문화입니다. 그래서 이걸 좌우로 이렇게 좀 움직여 보세요. 좌우로, 그다음 앞뒤로. 자, 앞으로 이렇게 손을 뻗고 이렇게 해서 한번 쭉 고양이나 그 개가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기지개 한번 기듯이 이렇게 해서 뒤로 한번 몸을 이렇게 한번 쭉 이렇게 당겨서 앉아보세요. 좌우로도 좌측으로도 한번 해보고 이렇게 한번 당겨보고 우측으로도 한번 당겨보고 아니 그냥 옆으로 그냥 돌리라는 게 아니고 한번 밀어서 빼라니까요. 척추를 그렇게 해서 앉아서 한 번 더 이렇게 좌우로 흔들고 앞뒤로 흔들면 이게 그나마 최적의 자세라고 보시면 돼요. 앉는 거에. 앉는 거에. 하지만 저는 안 앉을 거라는 거. 왜? 아무리 편해도 앉는 것보다는 자빠지는 게 훨씬 편합니다. 명상은 행복하려고 하는 거고 편하려고 하는 거지 내가 행복하는 거지 그게 무슨 힘들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금메달을 따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금메달은 김연아 선수가 딴 걸로 충분히 된 겁니다. 그렇게 하면 땄으면 됐지 뭐. 너무 땄으면 됐지. 박수 쳐주면 돼요. 브라보. 아니. 김연아 선수 땄을 때. 그래서 이게 제일 편한 자세고 혹시 앉을 거를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몇 번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 하는 거냐면 정확하게 말하면 몸이 앉았을 때 뒤에 기대면 더 편해요, 사실은. 근데 기대지 않는 상황에서는 다리를 최대한 넣고 이걸 이렇게 벌리게 해서 이게 밀착이 돼서 최대한 몸이 벌어지게 하려고 하는 거고 그게 한 가지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척추를 빼서 이렇게 뭐라 할까 이완시키는 거예요. 이완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잘게 흔들어 주는 거는 자리를 잡는 거. 개인적으로 별 쓸모 있다는 생각은 안 합니다. 이런 거 이제 진동법 뭐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앉는 거는 아무튼 이렇다더라.
라는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고, 앉는 걸로 시간을 뺏기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미 안 앉아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이걸 앉는 거 가지고 뭐 잘 앉네, 못 앉네, 뭐 힘드네, 어쩌네, 저쩌네 하면 이것만 갖고 몇 달 이상 갑니다. 그래서 몸과 싸우는 놈은 미친놈이에요. 외부하고 싸우는 거지 내 안에서 자꾸 싸우면 안 돼. 정신도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서 싸우면 안 돼. 밖에서 싸우는 건 충분히 괜찮아. 아니, 그건 뭐 놈하고 싸우는 건데 뭐 어때? 근데 내 안에서 싸우는 거는 자중질환이에요. 이거는 엄청나게 불리한 상황으로 처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 못하는 사람들도 특징이 뭐냐면, 지 안에서 싸워. 야, 이러면 능력치를 막 이렇게 타고났으면 모르는데, 평범하게 타고났으면, 하나는 지 안에서 싸우고, 하나는 밖에서만 싸우는 거야. 그러면 밖에서만 싸우는 사람이 이기지. 그건 뭐 당연한 거지. 안팎에서 다 싸우면,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몸은 일단 앉는 거는 그냥 한번 시험적으로 해본 거고 이렇게 앉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앉아서 계속 하는 거에 대해서는 불만입니다. 그래서 눕는 거. 이 인간은 어차피 이 중력이 있기 때문에 서 있는 것보다는 앉아 있는 게 편하고 앉아 있는 것보다는 자빠져 있는 게 편해요. 그래서 편하게 누우면 돼요. 그리고 명상을 얘기할 때 제가 늘상 강조하는 거는 많이 자야 됩니다. 자는 시간이 길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분들이 있어요.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 뭐 새벽부터 회의하고 뭐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지능이 높을수록 잠을 많이 잡니다. 이게 뭔 쌉소리인가 싶을 수도 있겠지만 동물도 마찬가지예요. 잠을 많이 자는 동물이 특수한 애들 몇몇 빼놓고 코알라, 나무늘보 뭐 이런 애들 몇 명 빼놓고는 다 잠을 많이 자는 거예요. 잠 안 자는 놈들일수록 하등 동물입니다. 그러니까 고등 동물이 잠을 많이 자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생장 기간이 길어요. 그러니까 말이나 이런 애들은 잠도 적게 자지만 태어나서 몇십 분 안에 움직입니다. 인간은 몇 년 동안은 누군가가 봐줘야죠. 독립 생존력이 없잖아. 그래서 인간이 배운 게 뭐예요? 어린애들은 뭘 배웠어? 살인미소를 배웠지. 그 몇 년을 그냥 살인미소만 날려서 그 강아지 눈빛을 가지고 부모님 등골을 빨고 있는 거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많이 잘수록 더 고등동물이라더라 라는 거 한 가지. 그리고 똑같은 인간 중에서도 잠을 많이 자는 놈이 발전력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상 하는 게 뭐 잠 조금 자고 공부해야 되고 뭐 잠 조금 자고 대부분 이런 사람들이 그냥 중간 정도 층에 있지 막 상급으로 잘 못 올라갑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잠 많이 자는 것도 사춘기 이런 때까지 잠 되게 많이 잤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게 발전하던 때입니다. 발전할 때 잠을 많이 자요. 그리고 연식이 많아지면 새벽부터 일어나지. 초저녁에 꼬뻑거리기 시작해가지고 8시 반에 사람이 이렇게 뭔가 이상한 행동을 해. 비몽사몽간에 빠지다가 한 3시, 4시쯤에 일어나. 그런데 그나마도 그만큼을 계속 자느냐? 자지 못하고 중간에 깨서 화장실도 갔다 오고 뭐 이렇게 합니다. 그게 체력이 떨어지면 잠도 지속적으로 잘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린애도 잠을 많이 잔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지만 신생아 이런 애 진짜 체력이 아직 덜 됐을 때는 잠을 꾸준히 못 자고 계속 울다가 깨다가 울다가 깨다가 울다가 깨다가 하면 계속 안 자는구나. 자다가 깨다가 깨다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 주기하고 잠이 깊게 자는 거는 체력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연세가 드시면 잠도 한 방에 길게 이렇게 쭉 못 주무시고 그 다음에 화장실도 훨씬 더 짧아집니다. 주기가. 아니 맞잖아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맞잖아요. 그래서 많이 자는 게 굉장히 중요해. 그리고 조금만 자도 나는 안 피곤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명상하기 참 힘듭니다. 명상은 무조건 많이 자야 돼요. 왜? 이게 누워서 하다 보면 그리고 편안해지거든요. 자기도 모르게 자요.
순식간에 자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자는 거를 몇 번만 반복을 하면 그다음부터 그 명상법은 그 사람에게 통하지 않습니다. 왜? 조건 반사가 일어나. 그래서 그렇게 명상을 하면 자기 시작해. 물론 다른 용도로 쓸 수는 있습니다. 다른 용도라고 하면 이제 불면증 치료. 이게 생각보다 많습니다. 연세 드신 분 중에 그런 약 드시는 분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수면 유도제로 쓰면 뭐 그것도 손해 보는 건 아니에요. 그거 있잖아요. 서양 얘기 보면 잠이 안 오면 양을 세라 이랬더니 양을 3만 마리 막 이렇게 세는 놈들 있잖아. 7시간 동안 세고 있어. 한 100마리 세다가 자야 되는데 그냥 계속 한 7시간 동안 세고 있어. 날 세면서 계속. 대규모 양떼 농장. 그래서 이게 많이 자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 그리고 편안하게. 명상은 편안하고 행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좋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앉는 것보다는 눕는 방식을 할 거고, 그게 이제 조신이라고 하는 게 몸을 고른다는 거거든요. 몸을 고른다는 건데 그냥 편안히 누우면 돼요. 단 여기서 중요한 거는 특별하지 않으면 계속 같은 자세여야 돼요. 같은 자세. 이거 굉장히 중요한 팁입니다.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자세가 계속 똑같은 자세여야 돼. 그러니까 누우면 그냥 나는 하늘을 보고 누웠어요. 그러면 계속 하늘을 보고 한 번은 이렇게 자빠졌다가 엎어졌다가 옆으로 누웠다가 이렇게 하면 안 돼. 왜? 그건 내 몸에게 기를 드리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누웠을 때 내가 명상을 하려고 해 라고 하는 거를 암호를 보내는 거예요. 내 몸도 기를 들거든요. 그게 몸에 길 드는 게 뭐냐면 아침에 생활 습관들이 정해져 있는 분은 그 시간에 알람 안 맞춰도 눈이 떠지죠. 배꼽시계 이런 것도 사실은 길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계속 이걸 바꿔버리면 얘가 익숙하지 못해요. 그래서 익숙해질 때는 내가 나를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할 때까지는 그걸 단순 반복적으로 하는 겁니다. 학원이나 이런 거 할 때도 다 마찬가지예요. 운동 새로 배우고 할 때도 다 마찬가지예요. 단순 반복을 계속 초반에는 반복해 주는 거예요. 붓글씨 배우면 짝대기 단순 반복 계속. 다 마찬가지일걸? 골프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골프를 안 배워서 그러는데 안에서 퍼팅 연습만 더럽게 하고 있겠지. 그죠? 여기 하시는 분이 별로 없는가 보나. 재밌다던데? 난 뭐가 재밌나? 저거 영감들 하는 거 아닌가? 난 그냥 짧은 생각으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너무 좀 단순하고 이런 거 격렬한 것도 같지도 않고 게이트볼이나 골프나 비슷한 거 아니야? 그랬더니 뭔 헛소리 하냐고 이러더라고. 완전히 다른데 운동도 되게 많이 된대. 그럼 그런 걸로 우리 큰 관심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거 한 가지 기억을 하시고, 그래서 똑같은 방식을 써야 된다. 그러니까 잠 많이 자야 된다. 똑같은 자세를 취해야 된다. 그리고 길게 하면 안 돼요. 처음에는 아무리 길어도 맥시멈 15분. 명상을 길게 하면 대부분 망합니다. 자기가 그걸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초반에는 한 5분 정도, 그리고 좀 늘려서 좀 익숙해지면 15분. 저랑 할 때도 한 15분 이상은 안 합니다. 5분에서 15분 사이 이 정도. 그리고 그것도 충분해요. 충분해. 길게 한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 기억하시고, 그러면 몸은 그냥 편안하게 한 자세만 눕는다더라. 조신 끝. 몸을 조절하는 방법 끝. 조절할 필요가 없어. 그냥 편하면 돼. 힘들게 지가 만들어 놓고 자꾸 이거를 조복을 받으려고 그래. 쥐가 나면 그걸 참아서 이긴다는 동. 그렇게 다리에 쥐 나는 게 싫으면 그냥 잘라. 자르면 쥐 안 난다. 자르면 쥐 날 대상도 없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조신, 조식. 그러니까 숨 쉬는 거. 숨 쉬는 게 정신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호흡이 거칠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화를 내고 있어. 그러면 호흡이 이렇게 거칠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좀 안정이 돼 있어. 그러면 이렇게 호흡이 가라앉는 거예요.
근데 정신은 그게 내가 쉽게 컨트롤하기가 어려우니까, 무형이니까 사람이 호흡을 컨트롤 해가지고 호흡을 낮게 이렇게 낮고 길게 쉬면 사람이 안정된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호흡만 계속 이렇게 열심히 몇 달 동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 필요 없고요. 그러다가 늙어 죽습니다. 굳이 그럴 필요 없고, 정신 자세가 올바르게 되면 호흡은 저절로 따라갑니다. 예를 들어서 뭐 넷플릭스나 이런 데서 여러분들이 드라마 같은 거 재밌는 거 한번 봐봐. 그럼 몇 시간이고 그대로 쥐도 안 난다. 한 자세로 앉아있는데 몸에 쥐가 안 나. 몸에 쥐가 안 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게 내가 집중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때는 특징이 뭐냐면 쥐만 안 나는 게 아니고 화장실도 안 가. 내 말이 맞나 틀리나 봐. 화장실 주기도 굉장히 길어져. 그리고 밥으로부터 초월하기 시작합니다. 진짜 한번 빠지면 밥 안 먹어도 배고픈지 잘 몰라.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들은 드라마 같은 거 볼 때 그렇게 되면 그게 굉장히 재밌는 드라마예요. 그리고 젊은 분들 중에서 이제 게임하는 남자들을 보면 진짜 도인이지. 날 새서 막 한 6시간 동안 막 이렇게 6시간, 12시간도 하는데 엄마가 이제 걱정이 돼갖고 밥 같은 거라도 이렇게 먹어 이러면 안 먹거든? 안 먹는데 집중을 하고 있는 거야. 내 아들이 저런 정도의 집중력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집중을 해. 그때 컴퓨터 끄시면 전쟁 납니다. 절대 끄면 안 돼. 전쟁 나. 예전에 그 마누라가 그 잔소리 했다가 살인사건도 났잖아. 남편이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그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엄마가 그래도 밥이라도 주려고 이렇게 갖다 놓으면 진짜 도인이 따로 없지. 그 다음날 가면 고개 숟가락 그대로 놔둔 상태로 그대로 쉬고 있어. 야, 이거야말로 진짜 수행의 대가 아니요? 밥도 초월하고 화장실도 안 가. 그래서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정신 집중만 어느 정도 되면 호흡은 저절로 돼요. 그리고 그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집중해서 이렇게 볼 때 자기 호흡하는 걸 한번 이렇게 봐봐. 그러면 굉장히 낮고 안정적으로 갑니다. 그래서 정신을 컨트롤하면 호흡을 굳이 손쓸 필요가 없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몸을 굳이 내가 이렇게 잘 안 왔는데 앉아서 뭐 하려고 할 필요가 없고, 왜? 누우면 되니까. 호흡도 내가 그거를 굳이 조절을 막 몇 달 뭐 걸려가지고 할 필요가 없어. 왜? 힘들어. 무슨 내가 부귀 영화를 보려고. 그래서 누워서 하고 정신 집중하는 것만 하면 됩니다.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그리고 그 방법 이제 가르쳐 드릴게요. 그냥 그러면 한 5분 정도 화장실 가는 걸로 하고 이제 누울 거예요. 이제 실참으로 합니다. 얘기 다 끝났습니다. 잔소리 끝났고 이제 실제로 들어갈 거예요.